친엄마를 다시 만난 날 그 여자는 제 이름이 아니라 간 수치부터 물어봤습니다. 지은호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피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6개월짜리 단기 임대로 카페 인테리어를 맡기겠다고 찾아온 재단 이사장 고성희가 어느 날 갑자기 말투를 바꾸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내가 내 딸이래. 그리고 우진이 간이 너랑 잘 맞는다고 하네. 친모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수술대에 올라가 주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집에 돌아와 정순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엄마래? 버릴 땐 언제고 간 필요하니까 딸이라고 들이대는 거야. 지은호, 너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내줄 필요 없어. 그 말투는 평소처럼 구수했는데요.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한우진의 간 수치가 위험 단계라고 난리가 나 있었고 재단에서는 후계 구도가 우진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아들이 살아야 자기 자리가 지켜진다고 믿고 있었고 바로 그 욕심 때문에 30해 전에 버린 딸을 다시 끌어다 쓰려는 상황이었죠. 이지혁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 여자 믿었어? 카페 인테리어 이야기부터 다시 생각해봐. 지은호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계약 기간을 일부러 짧게만 묶으려 했던 점, 오픈 준비로 정신없을 때 병원 검사를 슬쩍 끼워 넣으려 했던 점 가리고 카페 구석에 달아준 CCTV 각도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결국 둘은 야근 끝에 카페 서버를 열어서 녹화 자료를 뒤졌는데요. 거기에는 손님이 없는 새벽 고성희가 직원에게 험하게 내뱉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긴 오래 할 생각 없어. 저 애한테 정 붙이면 골치만 아파. 수술만 끝나면 정리할 거야.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나쁜 어른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들여다보던 박성재가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우진이랑 맞는 간을 가진 사람은 2명인데 재단에는 1명 이름만 올라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1명 더 있다. 적합공여자. 이름이 고성희. 성재가 말했을 때 지역은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 딸한테만 수술 받겠다고 버티는 거야? 자기 간은 지키고. 그 사이 지은호는 고성희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수술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우진이 죽어. 그건 우진 오빠랑 제가 해결할 문제지. 어릴 때 절 버린 사람이 협박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 말을 들은 고성희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지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뭘 잃었든 난 신경 안 써. 난 아들만 살면 돼. 넌 어차피 나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잖아.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싶었니? 버린 애한테 와서 간 달라고 우는 꼴이 꼭 그래 보이더라.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 난장판을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1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벽에 기대선 채 손을 떨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온 엄마의 이야기, 우진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전부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혼자 병실에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사실 나 내 남매래. 엄마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얘기 꺼냈었어. 널 찾으면 둘 다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그 말 전부 자기 자리를 위한 계산이었더라. 우진은 결국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을 찾아가 30해 동안 숨겨졌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저 더 이상 엄마 편 못 듭니다. 회장님도 속으신 거예요. 간이식 이야기 전부 엄마가 판판 짠 거였어요. 박진석은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재단까지 맡긴 여자의 본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실이 쉽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판은 빠르게 뒤집히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은 우진과 손을 잡고 병원 전산을 다시 뒤졌고 성재는 재단 이사회 자료를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 장의 오래된 출생 기록을 찾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 날짜 저랑 우진 오빠가 태어난 날이 똑같아요. 이건 대체 뭐예요?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고성이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우진을 다른 병원으로 빼돌리라고 지시하며 재단 내부의 이사 한기철에게 전화까지 걸었는데요. 오늘 안에 애를 옮겨. 이 병원에 더 있어봐야 내 입지만 무너져. 그날 밤 우진 병실 앞에는 낯선 이송팀이 나타났습니다. 긴급 전원 지시 내려왔습니다. 환자 바로 옮기겠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해할 때쯤 복도 끝에서 지은호가 뛰어왔습니다. 오늘 전원 계획 없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지시했어요? 남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지역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도망친다. 짧은 추격 끝에 한 사람이 붙잡혔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모두가 이미 의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재단 이사 한기철이 시켰어요. 우진 씨만 없애면 다 끝난다고. 박진석은 이 모든 보고를 듣고 난 뒤 오래 잠궈두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생아 바꿔치기 기록과 재단 내부 결제 서류가 한 묶음으로 들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팔아넘긴 죄, 언젠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지은호는 그 글을 읽다가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근데 왜 지금까지? 대답 대신 박진석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이 희미해지기 직전 그는 우진 손을 잡고 겨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짜 배우 그 사람은 아직 잡지 못했어. 성이 뒤에 또 있다. 그리고 얼마 뒤 고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단 이사회 날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USB를 꺼내들고 오늘 진짜 후계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온 겁니다. 고성희 이사장, 신생아 유기 및 서류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우진이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죄책감 느리기 싫어. 나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자리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진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수술 공여자는 지은호 씨가 아닙니다. 공식 기록은 보호 요청으로 비공개지만 수술 동의서에는 분명히 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차트에 적힌 이름은 고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사이 고성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도 내 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떼어준 거야. 근데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아? 내가 혼자 한 일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사회 사람들을 쓸어보며 한 이름을 입에 올리려다 입술만 달싹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날 밤 지은호는 혼자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정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네, 그 여자. 근데요, 엄마 회장님이 말한 그 진짜 배우 그 사람이 혹시 제 친아빠일 수도 있을까요? 정순이는 단박에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지은호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 하나가 떴습니다. 미국에 있다고만 알고 있던 한우진 번호였습니다. 지은호, 나 엄마가 감옥 가기 전에 누굴 만나고 다녔는지 조금 알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우리 둘한테 다 엮여 있는 사람이야. 우진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이 지역은 카페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난리 끝나고 나니까 확실해지더라. 난 내 편으로 살고 싶다고. 지은호, 나랑 같이 가줄래? 그 순간 지은호 눈물이 한 번 더 떨어졌지만
이번엔 버려졌다는 상처가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은 그날 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는 목덜미, 재단 출입증처럼 보이는 카드가 허리춤에서 반짝였는데요. 다음 날 아침 카페 우편함에는 이름 없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2명의 발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래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